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키메라 슬램에 대한 거고요. 앞에 성기님이 해주신 거 이후에 저널 버전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 아까 전에 정혁이님이 해주신 거 리캡, 그리고 전 시간에 했던 다이나믹 싱그래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용어 정리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키메라 다이나믹 싱그래프에 나오는 세 가지 모듈, 키메라 휴먼, 오브젝트, 그 다음에 빌드 파서, 그리고 그거를 활용해서 로봇을 어떻게 제어하는지에 대한 활용,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현장 어떻게 요약됐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리캡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다이나믹 싱그래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장혁이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키메라 코어, 아까 전에 그 키메라 코어를 통해서 각 벌텍스의 세멘틱 정보하고 그 다음에 메쉬로 된 3D 맵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키메라 코어 그 뒤에 저널에 붙은 부분이 키메라 DSG 다이나믹 싱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4, 5에 뭐가 있는지 말씀드리면, 저번에 다이나믹 싱그래프에서 하셨던 것처럼 레이어 1에는 아까 전에 전 발표에서 있던 3D 메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2에는 오브젝트와 에이전트가 있는데, 오브젝트는 정적인 물체, 아까 전에 3D 바운딩 박스로 요 의자 같은 게 오브젝트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는 동적인 물체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로봇 또는 사람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3에는 그 플레이스라는 그래프로 움직일 수 있는 빈 공간이 연결된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 움직일 수 없는 공간, 벽이나 천장, 바닥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4에는 각각의 방, 안방, 거실, 욕실, 그 다음에 레이어 5에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과 같은 다이나믹 싱그래프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던 키메라 다이나믹 싱그래프로 요 레이어 2부터 레이어 5를 키메라 이후에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과정일 겁니다. 아까 전에 장현기 님이 해주셨던 거고, 요 오른쪽 이후의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레이어 1의 결과물은 각 노드, 그러니까 각 벌텍스에 들어가 있는 정보는 요 레이블이랑 그 다음에 그 레이블의 어떤 색깔인지, 그 다음에 카메라로 찍었을 때 카메라로 향하는 노멀 벡터, 그 다음에 XY Z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논문에 살펴보니까 여기에 있던 세멘틱 정보, 파놉틱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 하면서 그 각각의 오브젝트의 아이디도 부여하는 파놉틱 세그멘테이션은 요 논문을 이용해서 각각의 레이블을 입혔다고 합니다. 네, 세멘트랑 아이디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레이어 2 키메라 휴먼부터, 레이어 2에 들어가 있는 에이전트 움직이는 키메라 휴먼부터 하겠습니다. 아, 지난 다이나믹 싱그래프 영상이랑 비슷하게 요 움직이는 사람을 다이나믹 싱그래프에서 표현을 할 건데요. 인풋은 요 왼쪽에 있는 시뮬레이션 상에 있는 것처럼 이미지고, 아웃풋은 3D SMPL 스킨드 멀티 퍼슨 리니어 모델 메쉬입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요 요것과 같이 사진 한 장을 넣으면 아웃풋으로 사람의 형태와 비슷한 요런 모양이 나오고 그 사람의 포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요렇게 인지해서 요런 모델을 만들고, 그 이후에 요 인지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첫 번째 그 인지된 사람을 그게 사람이라고 인지가 됐으면 그 사람이 에이전트, 즉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이나믹 마스킹 처리합니다. 다이나믹 마스킹이란 아까 전에 있던 영상에서
이렇게 슬램에서 움직이는 환경에서 슬램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잔상이 고스트 현상으로 남기 때문에 요걸 없애주기 위해 움직이는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그 맵에 따로 저장을 하지 않고 메쉬로 만들지 않고 그냥 마스킹 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게 사람인지 인지 그 사람 메쉬를 가지고 어떻게 배치를 하냐면 PNP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 뎁스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3D 포인트 좌표를 알고 있고 저희 카메라가 돌아가는 거를 이용을 하면은 뎁스와 카메라 트랜스포즈하고 어떻게 피처가 매치되는지 알 수 있으면 PNP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사람의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을 위치와 돌아 몇 얼마만큼 돌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마스킹하고 그 사람을 어 배치시키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경로에 대한 포즈 그래프를 만듭니다. 아 포즈 그래프는 여기 사람의 조인트하고 요 사람의 센트럴 포인트가 얼만큼 움직였는지에 따라서 좀 휴리스틱하게 사람이 1 초에 몇 미터 요 조인트 간의 거리가 몇 미터 안 움직인다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사람이 두 개가 겹쳤다가 떨어졌을 때 다른 사람인지 인지하는 방법은 이 조인트 간의 거리가 가장 짧고 지금까지 있던 거를 포즈 그래프로 슬램을 통해서 사람이 다음에 갈 경로를 예측해서 사람 아 사람의 포즈를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데이터 어노테이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 아까 전에 그 다이나믹 마스킹이 있을 때랑 없을 때를 요건 비교한 건데 그라운드 트루스 포즈에서도 아 다이나믹 마스킹 있는 게 훨씬 더 좋았고요. 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그다음에 어 오른쪽은 요 이전에 있던 요 그래프 CMR이라는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의 3D 모델을 만드는 게 좀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정한 거를 아까 전에 그 포즈 그래프랑 조인트 간의 거리를 통해서 극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이 가려져서 조금만 보이는 경우는 아예 필터링해서 제외하고 그다음에 포즈 그래프에서 사람이 10 번의 타임 스탬프 동안 찍혀 가지고 그 포즈 그래프에서 10 번의 노드가 생성되지 않으면은 아예 그 사람 그 예측된 요 3D 사람 모델을 모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잘못 예측했다고 보는 거죠. 마네킹인데 마네킹 평면 사람인데 3D 모델링처럼 될 수 있으니까 뒤에 가면은 점점 갈수록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요 포즈 그래프에서 10 번의 스텝 동안 사람이 아니니까 퇴출되겠죠. 네. 그다음에 키메라 오브젝트입니다. 아까 전에 에이전트는 사람과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라서 해서 처리한 것과 달리 오브젝트는 그 3D 메쉬로 만들어진 맵에서 정적인 물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설정이 돼 있고요. 두 가지로 나눠서 알고 있는 오브젝트인 경우 키메라 안에 CAD 파일로 CAD 파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CAD 파일과 해리스 코너를 뽑아서 텍스처를 뽑아서 매칭시킨 다음에 요 T설 플러스플러스라는 논문을 통해서 CAD 모델하고 실제 메쉬하고 매칭을 시켜 본다고 합니다. 매칭을 시켜서 맞으면 요 CAD 모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요 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르는 물체가 있다고 하면은 포인트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그
모르는 unknown 오브젝트에 대한 어 unsupervised 러닝을 통해서 PCL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걔만 따로 클러스터링해서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키메라 빌딩 파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전 강의에서 말씀해 주셨던 벅스블럭스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 저희가 3D 메시뿐만 아니라 ESDF라는 유클리디안 사인드 디스턴스 펑션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요 ESDF가 뭐냐면 저희 이거와 같이 벽 해당 포즈에서 벽까지의 벽의 밖에 있는지 벽의 안에 있는지에 따라서 나눠지는 펑션이 ESDF 펑션이고요. 그래서 그 벽에 어 요 ESDF 펑션이 0이 되면은 벽의 표면에 붙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ESDF 펑션을 통해서 패스 플래닝을 했을 때 좀 더 벽에 부딪히지 않으면서 패스 플래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복스블록스를 통해서 ESDF를 뽑고 3D ESDF를 뽑고 그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스파스 3D 토폴로지컬 그래프를 통해서 어 플레이스를 만듭니다. 플레이스는 아까 전에 레이어 3에 있던 주행 가능한 빈 공간을 램 빈 공간을 나타냅니다. 드론이 앞으로 진행할 때 빈 공간에 있던 곳을 랜덤적으로 샘플링해서 그 샘플링된 곳을 지나갈 수 있는 곳으로 여기 엣지로 묶은 겁니다. 오른쪽 그림 같이. 그래서 스파스 샘플링에서 스타트에서 골 지점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만든 게 플레이스고 레이어 3에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메라 빌드 파서를 통해서 룸하고 스트럭처를 만듭니다. 룸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안방하고 거실 같은 걸로 나뉘어져 있는 거고요. 스트럭처는 벽 또는 바닥 아니면 천장 같은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3D ESDF에서 천장에서 0.3cm 떨어진 곳에서 평면으로 잘랐을 때 아, 요 오른쪽 모양 같은 모양이 되고 요 왼쪽 모양에서 문이 있기 때문에 0.2m 이하의 틈을 메워서 요 룸 하나씩 빼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룸끼리 파싱을 해서 몇 개의 룸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각 여기의 플레이스 즉 여기 지금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플레이스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인데 요 플레이스에 요 위에 있는 룸을 할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레이어 4의 룸이 할당이 되고요. 그 성능은 어, 방의 구조가 요 왼쪽 시뮬레이션이랑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학교와 같이 방이 단순한 구조라면은 90% 이상의 프리시전과 리콜로 어, 편 90%의 프리시전과 리콜로 좋은 성능을 나타냈는데 만약에 방의 구조가 복잡한 아파트나 에로 어, 에이로 아스트로라는 MIT 건물 같은 요런 복잡한 건물에서는 70%대의 프리시전하고 리콜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복도인데 룸이 좀 더 많이 쪼개지는 오버 세그멘티드라는 현상이
발생해서 요게 키메라 다이나믹 싱글F의 조금 성능이 안 좋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방해 구조가 복잡해서 오버 세그멘티드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요 다이나믹 싱글F를 키메라를 통해서 만들어진 다이나믹 싱글F를 어떻게 활용하냐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어라키컬 패스 플래닝은 어 원래 패스 플래닝은 여기 시점하고 종점이 정해져 있으면 다익스트라나 에이스트라를 통해서 최단 경로로 요 시점에서 종점까지 이동하는 거를 계산하는데 어 하이어라키컬 패스 플래닝을 이용하면은 룸 5에서 룸 3로 간다고 했을 때 요 좌표 x, y에서 요 또 다른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요 룸에서 어느 룸을 통해서 이동하는지 요 위에 있는 레이어도 이용해서 패스 플래닝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세맨틱 패스 플래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간이 자연어로 여기 안방에 있는 곳에서 거실에 있는 소파까지 이동을 해라라고 했을 때 사람의 명령은 요 다이나믹 싱그래프에 있는 정보인데 요 다이나믹 싱그래프에 있는 정보를 해석해서 패스 플래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운딩 볼루메틱 하이어라키라고 요 각각의 레이어에 어 오브젝트나 룸 같은 게 다 바운딩 박스로 돼 있는데 바운딩 박스 여러 개가 서로 부딪히지 않게 이동하는 컴퓨터 그래픽스 쪽의 논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이용하면 좀 더 옵스태클 어보이던스도 좀 더 부드럽게 하면서 시점에서 종점까지 사람의 언어로 이동할 수 있게 이동할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그 사람하 사람의 자연어로 아까 전에 하이어라키컬 제어한 거와 그다음에 그냥 A 스타를 통해서 한 거에 A 스타 알고리즘을 통해서 패스 플래닝 한 거의 성능 차이고요. 여기 보이는 ESDF가 실제로 어 실제로 그 시점에서 종점까지 ESDF 맵을 이용해서 A 스타 알고리즘을 통해서 패스 플래닝 한 거고 하이어라키컬 패스 플래닝이 아까 전에 있던 요 자연어 어 오브젝트 X 룸 Y에 있는 오브젝트 X를 "다른 데로 옮겨라."라는 문장이 들어갔을 때 실행한 결과로 두 개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패스 플래닝의 길이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키메라 레이어 2에는 에이전트와 오브젝트를 구분했는데 에이전트를 구분하는 키메라 휴먼 알고리즘에서는 요 그래프 CMR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통해 3D 사람을 만들고 키메라 오브젝트는 알고 있는 오브젝트인가 모르는 오브젝트인가에 따라서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어, 어떤 플레이스에 있는 오브젝트를 구분할 수 있는 키메라 오브젝트 모듈이 있고 그 다음에 키메라 빌딩 파서는 어, 스트럭트와 플레이스 움직일 수 있는 열린 공간과 그 다음에 벽과 천장과 바닥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다이나믹 싱그래프를 통해서 사람의 자연어로 키메라에서 드론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아까 전에 있던 컨퍼런스 버전하고 저널 버전에서의 확장된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많았네요. 죄송합니다. 좀 더 그런 거 다 더 찾아보고 왔었어야 됐었는데 차마 다 못 읽 다 못 읽고 왔네요, 이런 거. 도요타에서 그 세멘트 세 요 벌텍스에 세멘트 입히는 거하고 뭔 파노프틱 세멘트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읽을 거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채팅방에 올라와 있어서 어 네, 제가 네. 읽어 읽어드릴게요. 네. 네, 에이전트였다가 오브젝트 또는 오브젝트에서 에이전트로 전환이 자유로운 편인가요? 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 아니요. 키메라를 여기 처음에 등록을 했을 때 움직이는 오브젝트는 사람하고 로봇이다? 그 두 개밖에 등록을 안 해 놓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움직이는 그냥 그 키메라 슬램 동작하는 동안 얘가 움직이는 게 그냥 센서 달고 움직이는 얘가 에이전트 로봇 노드고 그다음에 그 로봇 노드가 움직이면서 관측하는 사람들만 에이전트로 하고 그 이외에 따로 에이전트가 추가되거나 에이전트가 오브젝트가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 네, 사실 질문이 더 이제 있는데 네, 네. 에이전트의 모습이 달라져도 동일한 에이전트를 이해하는 게 가능한가요? 네. 아까 전에 요것처럼 사람이 움직일 때 그렇게 사람이 움직일 때 요 조인트 간의 거리랑 T1에서 T2로 갈 때 사람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어쓰션이 있긴 합니다. 그 트레시홀드도 여기서 정해줬긴 했어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센트럴 포인트랑 그래서 조인트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 가정이고 그 다음에 포즈 그래프를 아까 전에 장영기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이 움직일 때 그 전에 있던 사람의 움직임 궤적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라고 원래 있던 사람을 다른 사람이라고 인지하지 않게 합니다. 어, 네, 그리고 질문해 주신 게 네, 마지막 네, 질문도 있는데 네, 네, 따봉 올라왔습니다 방금. 네, 그리고 마지막 감사합니다. 질문인데 이거는 기하학적인 질문인데 토로스 형태의 복도가 있다면은 그것 또한 룸 하나로 인식을 하나요? 아, 이거 너무 웃긴데 질문. 이거 질문이 좀 그거 같은데요. 그 빨대 구멍은 두 개인가 하나인가 이 질문 같은데. 어, 어, 아마 그래서 요렇게 할 때, 그러니까 그 질문인가? 토로스가 살짝 네. 그 뭐라고 하죠? 그 도넛 같은 형태? 아, 지금 그래가지고 아마 요게 좋은 성능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이게 MIT 건물에 에, 에어로 에스트로 요 건물에서 오버 세그멘티드 됐다고 나오는데 얘도 복도 연결된 복도를 오버 세그멘트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하나로 나오겠지만 오버 세그멘트 될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음,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하이라키컬 패스 플래닝 관련인데요. 그 위에서 네. 윗단에서 자연어로 해가지고 방에서 방 가는 거는 이해가 됐는데 그 네. 아랫단에서 실제로 XYG에서 패스 플래닝 하는 거는 그거는 그 네. 플레이스 그래프에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 아랫단 메쉬에서 하는 걸까요?
플레이스 어 아마 플레이스 그래프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 플레이스 그래프 여기 레퍼런스로 준 논문에서 어 요거였거든요. 마이크로 에어리얼 베이클 플래닝에서 드론으로 패스 플래닝 하는 거 봤는데 같은데 그 플레이스 여기 움직일 수 있는 뚫린 열린 노드끼리 연결된 요 플레이스 노드에서 드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논문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 플레이스에서 데이스타 알고리즘 같습니다. 음, 처음부터.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뭔가 되게 스무스하지 않은 움직임들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네, 동일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되게 3 곱하기 3이라는 공간 안에 노드가 하나밖에 없다면은 네. 그러면은 딱 그 노드 위에밖에 없을 위에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엣지 따라서 가야 되고. 뭔가 갑자기 사람 나타나면은 살짝 삥 돌아서 간다던가 유도리 있게 돌아간다던가 이게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처음에 아닌가? 네, 네. 뭐 웨이포인트로 찍으면 괜찮을 갑자기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요 플레이스 에어리어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면은 갔다가 박을 수도 있겠네요. 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